오늘은 여호수아 15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 그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펼쳐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땅 이름만 쭉 나열한 게 아니라 유다 지파 영토의 중요성, 또 그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가 담긴 기록이죠. 정말 그렇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처음에는 그 유다 지파 땅의 경계가 나오는데 정말 넓어요. 네,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 신광야에서 시작해서 사해 남쪽 끝을 지나고, 동쪽은 그냥 사해 전체, 요단강 끝나는 데까지. 네, 그리고 북쪽은 여리고 근처에서 예루살렘 남쪽을 거쳐서 저기 서쪽 대해, 지중해까지 이어지죠. 와, 정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자세했을까요? 그게 중요 포인트인데요. 그만큼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는 걸 보여주고요. 또 지정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였거든요. 남쪽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고 교역로도 가깝고. 아, 그래서 그랬군요. 물론 지금 우리가 이걸 지도에 딱 맞춰 그리기는 어렵겠지만요. 그렇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자기들 땅의 경계를 아는 게 뭐랄까 굉장히 중요한 정보였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그 유명한 갈렙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죠. 맞아요. 갈렙이 헤브론, 그러니까 옛말 이름은 기럇 아르바인데 거기를 기업으로 받아서 거인족 아낙 자손을 쫓아내는 장면. 네, 그리고 또 드빌이라는 성읍, 거길 정복하는 사람한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카인 온니엘이 딱 나서서 정복하고 악사랑 결혼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또 아주 흥미롭죠. 네, 바로 그 장면. 악사가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 갈렙한테 샘물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샘물은 주셔야죠 하고 아주 당차게 요구를 해요. 하하, 진짜 당당하죠. 남편을 부추겨서 같이 가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결국 윗셈이가 아랫셈까지 얻어내잖아요. 이게 그냥 물이 귀했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갈렙의 믿음에 대한 보상이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는 걸 보여주는 한편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생각하면 여성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얻어내는 모습 이게 참 대담한 거죠. 정말 그렇네요. 고대 여성의 어떤 주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 같아요. 네, 흔치 않은 기록이죠. 자, 그리고 갈렙 이야기 다음에는요. 유다 지파가 차지한 성읍들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네, 지역별로 나눠서 나오죠. 남쪽 네겝 지역, 서쪽 평지인 셰펠라 지역. 아, 셰펠라 지역은 그 비옥한 구릉지대 맞죠? 농사짓기도 좋고 방어에도 유리한. 맞습니다. 그리고 중앙산지 또 동쪽 광야 지역까지 네 구역으로 나눠서 수십 개 이름이 쭉 나와요.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이 목록 자체만 봐도 유다 지파 기업이 얼마나 넓고 다양한 지역을 포함했는지 실감이 나요. 그럼요. 이 목록이 그냥 쭉 적어놓은 게 아니라 여러 기능이 있었을 거예요. 일단 우리 땅이다 하고 소유권을 공표하는 거. 아, 그렇죠. 공적인 확인. 네. 그리고 아마 행정구역 나누는 기초자료가 됐을 수도 있고요. 또 공동체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역할도 했을 거고요. 각 지역의 어떤 전략적 중요성 같은 것도 엿볼 수 있죠. 그렇군요. 정말 단순 목록이 아니네요. 네. 어쩌면 여기에 이름이 오른 성읍들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들이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막 성공적인 정복과 분배 이야기가 쭉 이어지다가 맨 마지막 63절은 좀 분위기가 달라요. 네, 딱 한 구정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예루살렘에 살던 여부수족 속을 유다 자손이 끝까지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같이 살게 되었다는 기록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사실 여호수아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근데 거기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는 건 여호수아서에 그려진 가나안 정복이 이상적으로는 제시됐지만 현실에서는 어려움도 있었고 미완의 과제도 남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완벽한 성공만 있었던 건 아니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는 나중에 한참 뒤에 다윗 왕 시대에 가서야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그 성취 과정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계속 노력이 필요하다는 암시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여호수아 15장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정말 광대한 영토, 또 갈렙과 그 딸 악사의 인상적인 이야기, 수많은 성읍 목록이 가진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완의 과제로 남은 예루살렘 문제까지
두루 살펴봤습니다. 네. 이 장은 그야말로 약속된 기업이라는 어떤 이상적인 청사진과 함께 그걸 현실 속에서 이루어가는 과정의 복잡성 또 한계점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 약속과 성취 사이의 어떤 긴장감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약속된 것과 실제 성취 사이의 긴장감이 과거 역사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어떤 공동체의 영토나 정체성 문제 혹은 각자의 삶의 여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